안녕하세요. 한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일본은 문화전쟁에서 한국의 선두를 빼앗겼습니다라는 제목의 인도 언론 스크롤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에서 한류가 지금 정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류를 분석하는 기사가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본 문화가 한류 문화에 잠식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K-POP 데모넌터스가 전세계를 강타했고 그 애니를 만든 제작사가 일본계 미국 회사 소니 픽처스입니다. 만약 K-POP보다 J-POP이 전세계 인기가 더 높았다면 이 영화의 제목은 J-POP 데모넌터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국 극장에서 일본의 귀멸의 칼날이 500만 명이 넘었다고 엄청나게 일본 애니가 전세계를 호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시아 일부 일본 오타쿠 문화에 빠진 국가들에서의 흥행일 뿐입니다. 지금은 극장에서 어떤 영화가 1위인가가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 OTT에서 어떤 콘텐츠가 1위인가가 더 이슈가 되는 시기입니다. 넷플릭스에서도 오징어 게임은 전세계 콘텐츠에 있지만 귀멸의 칼날은 아시아 콘텐츠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한국 보수 언론의 호들갑이 한국 시청자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딱 일본 정부가 언론을 동원해서 일본이 세계 최고야 라고 일본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 인도 언론이 의미 있는 기사를 내놨는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겨갔다면 일본은 어떻게 왕자를 잃었을까요? 일본의 대중문화 지배력은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음악뿐만 아니라 헬로키티를 만든 일본 회사 산리오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판매 부진을 겪었고, 헬로키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캐릭터를 도입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영화 산업은 애니메이션의 쇠퇴로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때 지배적이었던 비디오 게임 산업에 관해서는 일본 최고의 게임 디자이너 중 한 명이 우리 게임 산업은 끝났다고 발표한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한국은 일본이 이제 두려워하는 곳에 돌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약 10년에서 15년 전쯤 아시아에서 문화적 유행의 중심지에서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일본 대중문화는 일본 열도 자체처럼 세계와 너무 고립되어 있어 지속 가능한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일본인들이 직접 만든 일본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일본의 휴대폰 시장을 고유한 종과 생태를 가진 남아메리카 섬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2010년 일본 전자제품 회사 샤프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세계 어디에서도 판매되지 않는 태블릿을 출시했는데, 이 태블릿을 적절하게 갈라파고스 태블릿이라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많은 비디오 게임은 일본 시장만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영어를 배우는데 소극적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일본은 섬나라이고 식민지 역사가 오랜 역사를 가진 많은 나라들처럼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더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J-POP 밴드는 전략적으로 비일본인 멤버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반면 대중문화평론가 이문원 씨와 같은 이들은 일본이 이미 충분히 큰 시장이며 한국보다 해외 수출에 덜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많은 일본 기업에게는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 마케팅 캠페인에 큰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습니다. 일본이 독립적으로 견고한 시장인 이유는 단지 인구가 많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일본인들은 전반적으로 많은 소비를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의 절반 이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씨는 한국이 수출 시장에 의존해야 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국제 취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K-POP의 국제 유통 채널이 없었습니다. 음악을 퍼뜨리려면 약 20명 정도가 레코드판을 들고 미국 라디오 방송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한국 음악 산업은 그런 방법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넷과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한국은 유통 장벽을 허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재팬투데이의 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 팝 레이블과 달리 대부분의 일본 레이블은 아티스트의 작품을 해외에 홍보하는데 알레르기가 있다고 기술합니다. 서구에서 K-POP이 J-POP을 앞서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 문화가 본질적으로 청교도적이고 보수적이라는 점이며, 이는 전 세계 관객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한국 영화에서 보는 것과 달리 일상적인 한국에서는 성적 청교도주의가 짜증날 정도로 강요되고 있습니다. 제 한국계 미국인 여성 친구는 어릴 적 파자마 파티에 참석할 수 없었던 기억을 회상합니다. 결혼할 때까지 남의 집에서 자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한국은 엄격한 이미지와 도덕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음악을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과잉보호라는 일반적인 주제는 매력적입니다. 일본은 상황이 다릅니다. 역시 성적으로 억압되어 있지만 청교도적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J-POP 걸그룹 AKB48은 멤버가 48명이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성공적인 J-POP 밴드입니다. 밴드 멤버들은 공연할 때 자주 교복을 입으며 그들의 노래에는 내 교복이 방해가 되어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 노래는 한국에서 명백히 금지될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여학생들이 교복을 입는 건 학교 때문이지만 일본은 다른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한국 팝음악 채널 엠넷 총괄 매니저 신용관 씨가 이 밴드의 마케팅 전략을 설명합니다. AKB48의 시장은 30세에서 40세 사이의 남성입니다. 일본에는 어린 소녀들의 영상을 판매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로리타 콤플렉스는 그곳에서 현상입니다. 그렇긴 해도 신 매니저는 일본 음악계가 한국 음악계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시장 중 하나라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레게, 메탈 등. 하지만 가장 수익성 좋은 건 AKB48 같은 것입니다. 신 씨에 따르면 J-POP 밴드는 K-POP 밴드와는 다른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델로 데뷔하고 영화 촬영을 하러 갑니다. 음악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이 밴드들을 보면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춤을 출 수 있지만 대부분은 못합니다. 반면 한국은 매우 보수적이며 이는 사실 의식적인 K-POP 전략입니다. 서구 일본 그리고 좀 더 자유로운 아시아 국가처럼 다문화가 좀 더 많은 시장에서는 옷차림이 다릅니다. 이문원 씨는 한국에서 브리트니 스피어스처럼 음란한 이미지를 가진 가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K-POP 밴드는 어린 팬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사진 스프레드나 약물 또는 성 스캔들은 경력을 끝내는 원인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음반사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K-POP은 보이밴드에 큰 비중을 두고 한국 남성이 로맨틱하고 세심하다는 오랜 아시아 고정관념을 활용합니다. K-POP 보이그룹들은 걸밴드가 등장하기 전부터 아시아에서 인기 있는 수출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한류를 받아들인 상황에서 글로벌 대중문화 무대에서 한국과 경쟁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음악 산업은 일본 음악 시장이 얼마나 중요해질 것인지 일찍부터 인식했는데 이는 비일본 아시아 음악에 대한 역사적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또한 이는 전세계 음악 판매량이 크게 감소한 점도 주목할 만한데 이는 부분적으로 불법 복제와 소비자가 한 달에 10달러의 수천곡을 재생할 수 있게 하는 많은 음악 도구 서비스 덕분입니다. 일본 시장에서 성공의 핵심은 한국 밴드들이 일부 곡을 일본어로 녹음하는 것이었는데 경우에 따라 일본어로만 녹음하기도 합니다. 명백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음악 산업은 일본과 자국의 언어적 영역에서 진지하게 맞서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 음악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투자였습니다. 실제로 2012년에는 일본이 국내 CD와 온라인 음악 판매에서 미국을 앞섰습니다. 일본은 이 분야에서 440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미국 인구의 3분의 1 조금 넘는 일본 인구를 고려하면 큰 성과입니다. 견고한 판매의 큰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인들이 여전히 CD를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CD 판매가 일본 음반 판매의 80%를 차지하며 2012년에는 디지털 음악 다운로드가 실제로 25% 감소했습니다. 빌보드 편집국장 빌 워드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듯이 일본인들은 포장을 좋아합니다. 일본 가게에서 작은 장신구를 사기만 해도 깔끔하게 포장되고 접어서 건네줘야 하니까요. 이런 종류의 CD 부클릿과 앨범 아트를 갖고 싶어 한다는 점에는 문화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수년간 일본 시장을 연구해왔고 일본인들이 포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누가 알았을까요? 이상하게도 이 상황은 솔직히 한국이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점이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사고방식을 이해합니다.
저는 제 조부모님과 일본 식민지 시절에 살았던 세대의 다른 분들이 선물부터 일상 도시락까지 모든 것을 깔끔하게 포장하는 일본 비단천인 후로시키로 물건을 포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인들은 CD를 포장할 때 후로시키의 변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클렌징 클림 앨범 CD에는 40페이지 분량의 사진집, 12페이지 달력, 멤버 서명이 인쇄된 4장의 엽서, 접힌 포스터가 모두 라벤더스의 카드 케이스에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으며 아마존 가격은 12,800엔에 판매됩니다. 빅뱅 스페셜 에디션 앨범은 무게가 1파운드가 조금 넘었고 100페이지 분량의 사진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점은 CD가 컴퓨터 DVD 드라이브처럼 열린다는 점입니다. 앨범을 평평하게 눕히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미끄러지듯 열립니다. 이 모든 부가 자료를 합치면 CD는 약 7,000엔입니다. 보통 부가 요소가 적은 K-POP CD는 20달러에서 40달러 사이인데 여전히 꽤 비쌉니다. 그런데도 일본인들은 그것들을 엄청나게 삽니다. 일본 팝은 이제 아주 먼 기억처럼 느껴지는데 특히 일본인들이 자기 영역조차 포기한 듯 보입니다. 지난 3년간 K-POP 밴드는 일본 골든디스크 어워드에서 음악 판매량과 다운로드 부문, 주요 부문을 휩쓸어 왔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이 기사를 보면 한국은 철저하게 상대를 분석해서 마케팅하며 성공한다면 일본은 여전히 갈라파고스화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J-POP은 K-POP을 이길 수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관광으로 도쿄와 유명 관광지에만 가본 사람들은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일본은 도시를 벗어나 조금만 외곽으로 빠지면 그냥 아날로그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전통을 중시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두려워서 전통을 강조합니다. 또 국가는 부자지만 국민은 가난하다는 말처럼 변화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기 때문에 매장을 바꾸지 못하며 100년, 200년 전통을 내세우고 자존심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몇몇 일본 오타쿠들이 일본의 겉모습만 보고 무조건 그들을 동경만 하지 말고 기회가 된다면 일본의 도시 외곽을 직접 경험하고 그들의 본 모습을 보고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K-POP은 이 지피지기를 잘했기 때문에 지금 J-POP을 넘어서다 못해 세계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